시험 문제 풀이를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1번에 보면 논리곱의 논리합 형식으로 표현된 이렇게 표현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진리표를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를 보면 xy z라고 하는 변수가 3개 있습니다. 따라서 입력이 3개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입력 조합은 총 8가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8가지 입력 조합 각각에 대해서 출력 F는 0번과 1번과 4번 민텀이 1이 되고 나머지는 출력이 전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리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진리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간략화를 적용하지 않은 부울식을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민텀에 있는 식을 그대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력 F는 0번 민텀이 뭐죠? 이거죠. 그래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1번 민텀은 이겁니다. 그래서 x 프라임, y 프라임, z가 될 거고요. 4번 민텀은 x, y 프라임, z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맵을 작성하라 돼 있네요. 그래서 맵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여기가 x, y, z에 해당되겠고 0, 1, 0, 0, 0, 1, 1, 1, 1, 0이 되겠죠. 자, 이 8개의 민텀 중에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0번과 1번, 4번 민텀이 1이 되어집니다. 0번, 1번, 2번, 3번, 4번.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맵을 작성할 수 있었고요. 이 맵을 이용해서 간략화한 방법은 맵을 작성하고 난 뒤에 인접해 있는 민텀, 즉 1에 있는 민텀끼리 최대한 많이 묶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렇게 묶으면 되겠고요. 또 이렇게 묶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간략화할 텐데 이렇게 묶은 녀석을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묶음에서 값이 변하지 않는 것만 우리가 사용하면 된다 그랬죠. 자, 이 경우에는 x의 값이 0과 1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x라고 하는 변수는 제거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y와 z의 값은 0,0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 것을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y와 z가 모두 0,0이므로 y 프라임, z 프라임으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묶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묶음의 경우에는 x의 값은 0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x 프라임 될 것이고 이 묶음에서 z의 값은 0과 1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z를 제거할 수가 있겠죠. 결국 남아있는 건 y만 남죠. y 값이 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략한 식은 이렇게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진 부울식을 이용해서 우리 논리 다이어그램을 작성해 보면 되겠죠. 자, 먼저 여기 보면 입력은 x, y, z가 있을 것이고, 자, 먼저 여기를 볼게요. x 프라임, y 프라임은 이렇게 우리가 로직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y 프라임, z 프라임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출력은 오화 게이트로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논리 다이어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 개의 입력, 외부 입력과 한 개의 외부 출력을 가지고 있고 두 개의 상태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배로는 외부 입력의 값이 1이면
다른 상태,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이하고 그때 출력은 1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외부 입력 0이면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외부 출력도 0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순차 논리 회로를 설계할 텐데 먼저 상태도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상태가 있다 그랬으니까 동그라미 두 개를 일단 그려 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각을 0과 1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입력이 1이면 다음 상태로 바뀌면서 출력도 1이 된다고 했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외부 입력이 0이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출력도 0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태도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상태를 가지고 상태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도와 상태표는 동일한 정보를 나타낸다고 했고, 다만 동일한 정보를 나타냄에 있어서 상태도는 그림으로, 상태표는 표로 나타난다고 했죠. 자, 우리 상태표를 한번 작성해 볼 텐데, 두 개의 상태, 그러니까 0과 1로 변한 두 개의 상태를 우리 A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게 현재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 입력입니다. 그러면 다음 상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외부 출력 Y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상태표를 그려보면 X, Y라고 하는 이 녀석은 조합이 총 4가지 조합이 나오죠. 00, 01, 10, 11. 4가지 조합이 나오고요. 자, 현재 상태가 0이고, 그 다음 외부 입력이 0일 때 이 경우겠죠. 그럼 뭐가 되죠? 다음 상태는 0이 되고 출력도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상태가 0이고 외부 입력이 1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겠죠. 현재 상태가 0이고 외부 입력이 1일 경우에는 다음 상태는 뭐가 되나요? 1이 되겠고요. 이때 출력도 1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상태가 1이고 외부 입력이 0일 경우, 이 경우겠죠. 현재 상태가 1이고 외부 입력이 0일 경우, 다음 상태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니까 1이 될 것이고 출력은 0이 되겠지요. 그 다음 현재 상태가 1이고 외부 입력이 1일 경우, 이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상태는 0이 될 것이고 출력은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태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JK 플립플롭으로 구현하려고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JK 플립플롭의 여기표가 필요하죠. 여기표는 우리 문제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로 해서 우리가 여기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뒤에 그냥 확장하죠. 자, 우리는 JK 플립플롭이 한 개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그 한 개를 JA, KA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KA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A는 그냥 우리 상태를 표현할 때 우리 A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A라는 플립플롭에 J와 K 입력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표를 이용해서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를 보면 0에서 0으로 상태 전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표에 의하면 현재 상태가 0이고 그리고 다음 상태 0일 때 J와 K는 0x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상태가 0이고 다음 상태가 1입니다. 그러면 여기표에 의하면 현재 상태가 0이고 다음 상태 1일 때는 여러분 참고하면 1x가 되겠죠. 자, 현재 상태가 1입니다. 그리고 다음 상태가 1입니다. 그때 J와 K 입력은 여기 보면 1과 1일 때 뭐가 되죠? X0라고 하는 입력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현재 상태가 1이고 다음 상태가 0입니다. 여기 표현하면 x1이 될 것입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순차 논리 회로를 설계할 때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y의 경우에는 여기 있고요. 출력, 외부 출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JA, KA라고 하는 플립플롭 입력 두 개는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부울식을 작성하라 그랬는데 일단 부울식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부울식은 간략화해서 여러분이 부울식을 작성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작성해도 되겠습니다. 둘 다 정답 처리할 테니까 여러분이 편했던 방법으로 써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간략화하지 말고 그냥 쓰겠습니다. 그래서 JA는 언제 1이 돼야 되나? 요때 1이 되잖아요. 요때가 언젠가요? A와 X가 각각 0, 1일 때. 그럼 A 프라임 X가 되겠죠. 자, KA는 어떻게 되나요? 요때입니다. 그래서 A와 X가 모두 1일 때입니다. 그래서 KA는 AX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Y 출력을 한번 볼게요. Y는 요때 1이고 요때 1입니다. 요때는 어때죠? 0, 1 이거나 1, 1일 때입니다. 그래서 A 프라임 X or A X가 되겠죠. 그렇죠? 물론 여기 보면 여러분이 간략화 시킬 수가 있죠. 간략화 시킬 수가 있지만 일단 우리는 그냥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논리회로를 구현할 때 무엇을 이용할 거냐면 여기 보니까 디코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디코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간략화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그 디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한번 설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코드는 이때 입력 2개, 출력 4개인 디코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그리겠습니다. 자, 2x4 디코드입니다. 입력은 뭐가 있죠? X와 A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출력은 4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 우리 맨 위에 있는 출력 D0, 맨 마지막에 있는 걸 D3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플립플롭과 연결해야 되는데 X의 경우에는 외부 입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빼면 될 것 같고요. A는 뭐예요? 외부 입력이 아니라 플립플롭의 출력이었죠. 그래서 JK 플립플롭의 출력, 요거 우리 심볼할 때는 Q였지만 이걸 우리가 A라고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플립플롭을. 그래서 요 녀석을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됐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위쪽에 보면 JA와 연결해야 될 게 뭐였죠? A 프라임 X였습니다. 민텀 번호로 따지면 몇 번인가요? 민텀 번호로 따지면 네, 요거죠. 그렇죠. 요거. 그래서 요 녀석을 그대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뭔가요? A 프라임 X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KN은 뭔가요? AX. 민텀 번호로 이야기하면 3번 민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그대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뭐예요? 요게 AX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은 어떻게 됐나요? 아까 앞서 우리가 출력을 이야기할 때 Y는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 실제로 우리가 더 간략화 시키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건 어떻게 되죠? A 프라임 A X는 그냥 X로 해야 되죠. 그래서 그냥 요거를
이렇게 y를 해도 되고요. 그쵸? 아니면 요거 그대로 쓴다고 가정하면 요게 몇 번이죠? 요게 1번 민텀, 요게 우리 조금 전에 봤던 3번 민텀이었잖아요. 그래서 1번 민텀과 3번 민텀을 오화로 묶으면 되겠죠. 굳이 우리가 따진다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여기 y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조금 전에 식을 구했던 것처럼 그냥 x의 값을 y 출력을 하면 되니까 요거는 굳이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음수 표현을 위해서 부화된 이해보수 표기법을 쓴다라고 했고 1워드가 4비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워드가 4비트인 시스템에서 4비트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와 작은 수, 즉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4비트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죠? 0000부터 1111까지 나타낼 수가 있죠. 이때 우리가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양수 7입니다. 0, 1, 1, 1. 가장 장수는 뭐죠? 음수 8입니다. 1, 0, 0, 0. 그렇죠. 예전에 우리 요거 기억이 나나요? 0, 0, 0, 0, 0, 0, 0, 1. 요게 0이고요. 요게 플러스 1이었죠. 이렇게 해서 0, 1, 1, 1 하면 요게 플러스 7. 그 다음 1, 0, 0, 0 뭐죠? 8이 아니고요. 마이너스 8이었죠. 자, 그래서 1, 1, 1, 1까지 오면 요게 뭐죠? 마이너스 1이 되었습니다. 자, 요거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4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양수 7이었고요. 가장 작은 수는 음수 8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마이너스 1을 4비트로 표현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표현했던 것처럼 1111이 마이너스 1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3개의 덧셈 연산에서 3개가 아니죠. 4개죠. 그렇죠? 4개의 덧셈 연산에서 오버플로우가 있는 것을 모두 선택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버플로우가 있다 없다는 뭘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랬죠? 덧셈했을 때 자,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1과 1을 더하면 0이고 1이 올라가고요. 다음 단 올라가는 캐리가 되겠죠. 1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1이 될 것이고 다음 단으로 올라가는 캐리가 1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1이고 다음 단 올라가는 캐리가 1이고요. 자, 요 녀석이 가장 왼쪽, 즉 부호 비트 역할을 하는 비트로 올라오는 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값을 더하면 1, 다음에 빠져나가는 캐리가 되겠죠. 그래서 연산 결과 외부로 빠져나가는 캐리의 값, 요 두 개의 값을 비교해서 같을 때는 오버플로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죠. 다름이 오버플로우입니다. 그런데 요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부호 비트 역할을 하는 비트로 올라오는 캐리의 값과 빠져나가는 캐리의 값이 모두 일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오버플로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더해보면 0 더하기 0, 0 더하기 0, 0 더하기 0 하면 이때 부호 비트 역할하는 비트로 올라가는 캐리 값은 0이고요. 0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어떻게 되죠? 값은 0이고 빠져나가는 캐리 값은 1이 되어집니다. 즉 부호 비트 역할하는 캐리로 올라오는 캐리 값은 0이고 계산 결과 빠져나가는 캐리 값은 1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값의 그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연산의 경우에는 오버플로우가 맞습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해보면 이 녀석은 오버플로우가 아니고요. 이 녀석도 오버플로우가 아닙니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0, 0, 0, 1입니다. 대보면 어떻게 되죠? 0 더하기 1 하면 1이 될 것이고 0 더하기 0 하면 0, 0 여기에서 부호 비트 역할을 하는 가장 왼쪽으로 올라가는 캐리는 0이 될 것이고 그렇죠?
0-1-0 하면 어떻게 되죠? 1이고 외부로 빠져나가는 캐리 값은 0이 될 겁니다. 즉, 요 두 비트의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녀석도 오버플로우가 아닙니다. 결국 이 문제에서 오버플로우가 되는 연산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10진수 3.75를 IEEE 754 표준에 따라서 표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걸 위해서는 10진수 3.75를 우리가 이진수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진수로 바꾸면 양수이고요. 11이고요. 그 다음에 0.75를 여러분이 바꿔보면 11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3.75를 이진수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IEEE 754 표준에 따라 표현하기 필요한 게 우리가 정교화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랬죠. 정교화는 뭐라고 했죠? 소수점 바로 왼쪽에 한 비트만 있도록, 그리고 그 비트의 값이 1이 되도록 조절해 주는 게 정교화라 그랬죠. 그래서 요 값은 1.11 1 곱하기 2의 1승이 되겠죠. 결국 요 값과 요 값이 같은 값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제 우리가 IEEE 754 표준에 맞도록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왼쪽 비트는 부호 비트라고 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표현해야 될 부호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0. 그 다음 나와 있는 8비트가 뭐죠? 여기 나와 있는 지수를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 표준에 의해서 지수를 표현할 때 127이라고 하는 바이오스 값을 이용한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지수 값은 1이지만 여기에 나타내는 값은 127이라고 하는 바이오스 값을 포함한 값이 여기에 표현되겠죠. 즉 128이 표현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프랙션 파트를 표현해야 되는데 정규화에 의하면 소수점 바로 왼쪽에는 한 비트가 오도록 조정했고 그 비트의 값이 항상 1이 되도록 우리가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 값은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결국 우리가 표현하는 건 소수점 이하인 이 프랙션 파트만 표현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물론 여기는 이제 0이 1, 3개를 포함해서 0이 총 23비트로 표현되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된 거를 우리가 좀 보기 수월하게 4비트씩 묶어서 우리가 16진수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비트로 묶으면 어떻게 되죠? 4가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4비트를 묶으면 0이 될 것이고 이렇게 4비트를 묶으면 7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모두 0이기 때문에 전부 00, 0, 0,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16진수로 표현하면 총 4, 0, 7, 0, 0, 0, 0, 0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면 되겠습니다. 다음 16비트라고 되어 있고요. 9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비트 레지스터가 9개 있는 시스템에서 멀티플렉서를 이용해서 버스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때 필요한 멀티플렉스의 규격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멀티플렉스는 뭐죠? 입력 여러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레지스터 9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멀티플렉스에서는 9x1이라는 멀티플렉스는 존재하지 않죠. 멀티플렉스의 입력은 항상 2의 n승 단위로 커지죠. 그렇죠? 그래서 2개이거나 또는 입력이 2개이거나 입력이 4개이거나 8개이거나 그 다음 뭐죠? 16개이거나 와 같이 증가되어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9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멀티플렉스가 필요하죠. 즉 입력이 8개인 멀티플렉스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요거보다 한 단계 더 큰 요 녀석을 사용되겠죠. 결국 우리가 필요한 멀티플렉서는 요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 멀티플렉서는
16개의 입력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기 위해서 셀렉션 라인은 4개가 필요하겠지요. 자, 다음 이 버스 구성을 위해서 필요한 멀티플렉스가 몇 개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던 이 멀티플렉스는 9개의 레지스터에 있는 한 비트, 각 레지스터에 한 비트 값을 선택하는 거였죠. 근데 거기 몇 개 있죠? 16개의 비트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버스를 구성할 때 필요한 멀티플렉스는 총 16개가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은 4비트 ALU 기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 표를 참고로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터 A와 B에 각각 0001과 111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뭔가요? 요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이 0001 0일 때, 0001 0일 때, 요 때입니다. 요 때 뭘 하죠? 레지스터 A와 B의 값을 덧셈하는 겁니다. 자, 레지스터 A와 B에 각각 뭐가 되어 있죠? 0001, 1111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값을 덧셈하는 것이기 때문에 0001과 1111을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출력 FA 값은 0000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동일한 내용입니다. 요때 보면 레지스터 A와 레지스터 B에 각각 0001과 111이 저장되어 있고, 그 다음 이 ALU의 기능을 선택하는 요 값이 01010일 때입니다. 01010일 때. 요 값은 X라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요건 뭐죠? 네. 0이 되어도 되고 1이 되어도 상관없는 돈케어 조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경우에는 요 앞에 있는 4개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0101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A와 B에 저장된 값을 대상으로 O와 연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두 값을 대상으로 O와 연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 A와 B에 각각 0001과 111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때 각각 오른쪽으로 산술 시프트 했을 때 그 결과를 적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0001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산술 시프트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산술 시프트 한다는 건 뭐와 똑같다 그랬죠? 우리가 보통 오른쪽으로 시프트 하는 거랑 똑같다 그랬습니다. 다만 산술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이야기는 부호는 유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이 녀석이 그 오른쪽으로 이동하지만 동시에 부호도 유지하기 때문에 원래 값을 유지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값은 이렇게 되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건 없어지겠죠. 결국 0001을 1비트 오른쪽으로 산술 시프트를 하면 000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11이 저장되어 있을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소개했던 것처럼 산술 시프트의 경우에는 부호를 유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두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하지만 가장 왼쪽에 있는 부호 비트는 원래 값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1111을 오른쪽으로 산술 시프트를 하면 이 값이 되어집니다. 그쵸?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다음과 같이 그 어셈블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1에서 작성된 심볼 테이블을 글자 틀렸네요. 심볼 테이블을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 이렇게 그리면 되죠. 자, 여기에 우리 심볼을 다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A, B, C, D, E 됐고요. 자, 그러면 A라는 심볼이 몇 번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심볼을 보니까 A라는 심볼을 정의하고 있는 이 줄 바로 위에 뭐라 되어 있어요? ORG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100번지, 뭐 100번지죠 사실은. 16진으로 우리 표현하니까 100번지입니다. 따라서 A라는 심볼은 100번지에 있는 거고요. B라는 심볼은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그 말은 101번지에 있는 거겠죠. 동일한 방법으로 C라고 하는 심볼의 주소를 보면 C라는 심볼을 정의하고 있는 이 줄 바로 위에 보면 ORG라고 하는 슈도 코드가 있죠. 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C가 몇 번지라는 이야기예요? 200번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워드에 있는 D는 당연히 201번지가 되겠죠. E는 202번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패스 1에서 심볼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 100번지, 102번지, 그렇죠? 그 다음에 200번지, 202번지의 내용을 적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00번지는 어딘가? 여기입니다. 여기고요. 그 다음에 102번지는 사실은 문제에 약간 미스가 있었는데 실제는 여기를 이야기했는데 우리 102번지는 엄밀히 따지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을 할 때 102번지의 값을 B에 있는 값을 적었든지 아니면 알 수 없다라고 적었든지 또는 0이라고 적었으면 정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번지는 어디죠? 여기죠. 여기. 그 다음 202번지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실행을 했을 때 각각 어떤 내용이 저장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의하면 누상기 리스트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A번지에 있는 녀석을 읽어와서 누상기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거죠. 1입니다. 그 다음 누상기 레지스터에 있는 값과 C번지에 있는 값을 더하라 되어 있습니다. 3이죠. 그럼 더하면 4가 되겠네요. 그 다음 B번지에 있는 걸 또 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B번지가 2죠. 그러면 6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최종적으로 누상기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어디에? E번지에 저장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번지가 저장되겠죠. 그래서 100번지에는 값을 바꾼 적이 없으니까 1이 저장되어 있는 거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제에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만 102번지 또는 101번지, 사실 원래 의도는 101번지였는데 여기에는 원래 2가 저장되어 있었고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소는 사실 뭐예요? 102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2를 쓰거나 또는 알 수 없다 또는 그냥 0 이렇게 적어놔도 정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0번지는 뭐죠? C가 저장된 거죠. 그리고 이 C에 저장된 건 우리가 변경한 적이 없기 때문에 3이 저장되어 있을 것이고 202번지에는 여기입니다. 원래 0이 저장되어 있었으나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 여기에는 덧셈한 결과인 6이 저장되어 있죠. 6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각 각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번에 치루었던 중간고사 문제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였습니다.